그걸 상기시켜 주려고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가 사실상 언어 요소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유일한 언어 요소. 3조 카드. 이거 울프 지금 2인 액션. 셋업인데 3인 셋업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써 있지 않을까요? 플래시 롤더 뭐 3명이 누르는 거 없을까? 앉아있는데 누르는 왜 거? 2인 셋업이 돼? 스크립트가 없는 거 아닐까요? 다시 불러볼까요? 2인 셋업이라 써 있는 것 같은데. 맵 자체가 2인 아, 셋업 그러네. 맵일 리는 없어요. 아니야, 맵 왜냐하면 자체가 2인 2플레이어 셋업 상태예요. 아 그래요? 맵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맵을 가져와야 되네요. 다른 맵이 있나? 안 되면 이제 어? 3인 셋업으로 아예 처음부터 맵을 네, 깔면 되긴 가만두더지네. 하는데 네. 3인, 저거 3인 풀도 4인 풀도 상황을 있어. 어떤 거요? 네, 3인 풀맵 가져오시면 됩니다. 소통방에 방 정보를 올리셨다는 건 어, 자체 밴. 저 밴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방 터지잖아요. 이거 리아님이 여기다 올려서 그래요. 리아님이 밴드해야겠구만. 가만두더지님 리아님이 밴드해야겠구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제가 신고합니다. 어디 있잖아요. 캡처했을 것 같은데 티아님은 캡처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늑대를 이미 정해버린 느낌이긴 한데 나중에 네. 이제 변경하셔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아, 특능이 다른가요? 아니요, 특능 다 똑같고요. 간지가 그냥 다르죠, 간지. 내가 유리한 지형이 달라요. 아, 그럼 일단 기본적인 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여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늑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늑대 물이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땅에서 내가 얼만큼 큰 영향력을 차지하느냐가 이 게임의 주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부하 늑대고요. 요게 대장 늑대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이제 영향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작은 굴이고요. 작은 굴은 요 세 군데 놓아져 있습니다. 요거 레어라고 돼 있는 게 큰 굴로 해석돼 있습니다. 지금 네. 한글 물복상으로는. 그래서 작은 굴은 이제 큰 굴로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팩 스피드, 울프 스피드, 하울 레인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아 그러네요. 팩 스프레드네요. 팩 스프레드, 네. 울프 스피드, 하울 레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팩 울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일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끄집어낼 때마다 이제 점수를 가져가는 곳이고요. 큰 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다 점수입니다. 오직 작은 굴만이 추가적인 능력치를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늑대들을 이끌고 작은 굴을 여기저기에다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늑대 무리의 능력치를 기르고요. 그 다음에 큰 굴 업그레이드하고 늑대 무리를 추가 소집함으로 인해서 점수를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예, 요게 지형을 보시면 지형이 뭐 요 초원, 그다음에 여기 설원, 숲, 사막. 요게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습지? 방? 습지인가요? 요 늑대 같은데. 리스키. 로키네. 바위네, 바위. 네, 바위네요, 바위. 리스키가 그다음에 아니었네. 요거는 데저트. 저거죠. 다 나왔죠? 사막, 요 사막이죠. 그래서 요 각각의 서식하는 늑대 무리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늑대 무리 자체의 기능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지금 보시면 요게 6장 깔려 있는 요거 보이시죠? 6장.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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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깔려 있는데 요 5장은 이제 앞뒷면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게 뒷면 지형이고요. 아, 아, 아. 요거는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딱 하나.
요거거든요. 요거는 각 늑대의 주 서식지 하던데 앞뒷면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사용되느냐면 요게 보시면은 요게 우리가 울프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비용이에요.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하울링, 그 다음에 작은 굴짓기, 큰 굴짓기, 그 다음에 요게 강탈 이런데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불하는 비용이 뭐냐면 목적지 혹은 대상이 있는 장소의 지형. 예를 들어서 여기 외로운 늑대, 떠돌이 늑대죠. 떠돌이 늑대가 있는데 이 떠돌이 늑대한테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있는 요 장소 혹은 내가 작은 굴을 여기다 짓고 싶다. 그럼 요 지형이 되고요. 그 지형에 해당하는 타일을 각각 개수만큼 뒤집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요 늑대를 요 초원으로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초원이죠. 네. 그럼 초원 지형을 한 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개? 예, 네, 한 개. 요 무브가 1이잖아요. 거리가 2인데 상관없나요? 그거는 여기에 여기 울프 아하. 스피드라고 돼 있죠. 각각의 늑대는 3칸까지 갑니다. 아하. 네. 오케이. 그래서 한 개 뒤집으면 되는데 요걸 뒤집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서론 행동을 2개짜리 할 수가 있겠죠? 요걸 뒤집으면 다음에 초원 행동을 2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안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강탈 설명, 요 강탈이라는 게 여기에 상대방한테 견제를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게 3입니다. 보시면 여기 5개짜리에는 같은 지형이 2개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초원 2개, 여기 로키 2개, 그 다음에 여기 설원 2개, 여기 숲 2개, 그 다음에 사막 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내 주 서식지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배력은, 그러니까 강탈은 내 지역에 상대방이 법도 없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걸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각각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동. 이동은 이 팩 스프레드 마리만큼 울프 스피드만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여기는 두 마리죠. 두 마리를 각각 3칸씩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출발지도 걔네들이 각각 다른 장소로 이동하든 같은 장소로 이동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두 마리를 3칸 거리에 있는 내가 이번에 뒤집은 지형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늑대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초원을 하나 뒤집었다. 그러면 제가 요 두 마리를 3칸까지 이동시켜서 초원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얘를 일로 이동시키고 얘를 일로 이동시켜서 모아도 되고요. 얘를 일로 이동시켜서 이제 각각 따로 보내도 되고, 심지어는 모여있는 애들을 이렇게 쪼개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늑대의 마리수, 늑대의 거리, 그 다음에 내가 뒤집은 이동 장소가 도착지가 돼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건물 짓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하울 먼저가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작은 굴 짓기입니다. 작은 굴 짓기를 하면 작은 굴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이제 2개의 코스트를 지불한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대장 늑대가 위치한 장소 혹은 인접한 칸에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대장 늑대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초원, 사막, 그다음에 바위지대, 여기는 호수라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3군데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요 2개를 지불할 수 있다면. 지불이 되면 요거 작은 늑대를, 이거 작은 굴을
요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옮기시면 됩니다. 음. 꺼내는 거는 규칙은 아시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꺼내시면 돼요. 네. 꺼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까지 까시면 나중에 게임 끝날 때 보너스 점수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큰 굴짓기. 큰 굴짓기는 작은 굴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작은 굴이 호수에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장 늑대가 인접해 있거나 같은 칸에 있으면 큰 굴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지금 잘못 꺼냈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장 늑대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굴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호수도 인접하지 않고 대장 늑대도 옆에 없죠.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대장 늑대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호수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큰 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요 큰 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보시면 방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타일이 있죠? 네. 요게 이제 각각의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지역 내에 큰 굴은 플레이어당 하나씩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음. 아, 네, 그게 제한이에요. 얘가 영향력 점수가 제일 커기 때문인데, 영향력 점수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울링이 있습니다. 하울링 같은 경우 그 하울 레인지, 울부짖기 범위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장 늑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울부짖기 범위 안에 있는 떠돌이 늑대를 제 늑대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떠돌이 늑대를 내 휘하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 대장 늑대도 숨어 있죠. 대장 늑대가 늘어나기도 해요. 네. 네. 울부짖기 범위가 늘어나면은 더 먼 거리에 있는 외로운 그 떠돌이 늑대를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마리 데려오나요? 다 데려오나요? 한 마리 데려옵니다. 아! 네. 한 번 행동할 때마다 하나씩. 얘도 어, 지형이 목적지가 되나요? 네. 그가 그 떠돌이 늑대가 있는 장소에서 데리고 오면 돼요. 하나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애초에. 네. 마지막으로 이 도미네이트, 강탈하기라고 돼 있는데, 강탈은 뭐뭐를 강탈할 수 있냐면은, 대장 늑대는 안 돼요. 큰 굴도 안 됩니다. 부하 늑대랑 작은 굴을 강탈할 수 있어요. 강탈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하울링 울부짖기 범위 안에 있는 작은 굴 혹은 부하 늑대를 내 걸로 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겁도 없이 대장 늑대 옆으로 이렇게 부하 늑대가 다가온다. 한 거리죠. 강탈하기를 써서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단 저는 초원에 있어야만 강탈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어야 강탈이 되겠죠. 세 그죠? 칸을 뒤집을 역량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탈하기를 선언하면은 대장 늑대랑 하울 범위도 맞고, 그다음에 3개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제 걸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얘는 단, 여기로 가나요? 여기로 가나요?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 뭔가 있구만. 네, 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늑대는 늑대로 강탈이 되고요. 작은 굴은 작은 굴로 강탈이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부하 늑대를 강탈했는데 내 대장 늑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제 이걸 늑대는. 빼는구만. 네, 이걸 빼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장 늑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이 늑대는 늑대로, 작은 굴은 작은 굴로. 그럼 네.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 미플드의 영향력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얘네들이 각각이 뭐라 그래야 되지?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각각의 강함의 순서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순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강순. 네. 서순이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디서 봤는데? 일단 강타라기 설명부터 맞아 드릴게요. 강타라기를 할 때, 이제, 요 같은 지형에 들어가는 또 제한이 있는데, 유닛이 같은 지형에는 2개까지밖에 안 놓여집니다. 요게 일단은 이제 각종 요거 이동하든 아니면 작은 구를 짓든 큰 구를 짓든 지배를 하든 다 동일해요. 네. 같은 지역에는 유닛이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유닛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로 유닛이 하나밖에 더 안 들어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대장 늑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다 그 부하 늑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각각의 미풀 사이에 힘이 있어요. 힘의 영향관계가 있어서 대장 늑대는 얘보다 세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얘하고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열이군요. 서열. 그쵸.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굴, 부하 늑대, 대장 늑대, 큰 굴. 요 순서대로 서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률이면 못 들어간다. 추가로. 네, 동률이면 못 들어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강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건 상관없죠. 내 거. 그쵸? 내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궁굴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거긴 자동골도 유닛이에요. 이미 둘이 꽉 찼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까 서열로 얘기하시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모든 요 핵사칸 하나에는 최대 유닛이 2개까지만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이 높다고 해도 여기에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개수인 거죠. 네. 아, 근데 아까 서열을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서열이. 이제 빈 장소가 있으면 빈 장소에 한 칸이 비어 있다.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여기에 작은 굴이 있어요. 작은 네. 굴은 서열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상대방 늑대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큰 굴이 지어져 있다. 큰 굴은 서열이 굉장히 높죠. 제일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거리 그럼 이 카운팅 할 서열이 때 왜 거리 카운팅 할 때 걸리는 건 상관없지. 어차피 돌아가나? 1, 2,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일로 가고 싶다. 3. 네. 그러면은 얘를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아, 다만 호수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네. 네.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추가적인 규칙이 있는 게 이게 굴이라는 건 이제 지형이 여기다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늑대 사회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늑대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네. 감이 낮은 서열이 여기 버틸 수가 없거든요. 쫓겨나요. 음, 이거는 대장 늑대가 맘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너 일로 가. 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칸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있다 걸리적거린다 대장 늑대가 들어가서 치워버리고 내 부하 늑대를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무부로. 네. 음, 굴은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더라도 쫓아낼 수는 없다. 네. 네. 굴을 지을 수 요거를- 없겠네. 상대 패굴프가 네. 있으면 굴을 지을 수 없네요. 아, 어차피 그래서 개수가 보- 안 되겠네. 그런 상황은.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마리씩 다니는 게 기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시작도 2마리씩 짝 지어져 있죠. 네, 2마리씩 다니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아까 지배 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늑대가 있으면 그거를 제가 늑대랑 굴은 뺏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같은 색 늑대랑 같은 색 유닛이 2개 이상 같이 있으면은 뺏어올 수가 없어요. 어허.
무한늑대끼리라도 두 마리가 같이 있다.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짖는 거구나. 컹컹 컹.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무리 간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약간 떠돌이 늑대 취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뺏어올 수가 있다. 남의 지역에 들어갈 때는 꼭 두 마리씩 잘 다녀야 되지 않나. 좋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 이제 드리는 게 요거. 먹이 사냥. 요거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이 토큰들이 있어요. 먹이 토큰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쌓여 있다. 두 개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어, 늑대가 이 먹이 주변 세 칸을 점유하면 이걸 사냥합니다. 네.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요 조건을 성립하면은 부가적인 효과로 사냥이 되는 거고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배치를 하면서 요 아이콘 하나 가지고 오고 나중에 1점을 받습니다. 이 아이콘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하울 행동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토큰이 두 가지 토큰이 있어요. 아, 액션 이렇게 보너스 추가구나. 토큰은 두 종류가 있는데 요 각각의 보드에 보시면 세 번째 칸을 하면 요거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요걸 가지고 오고 울프 스피드에서는 반대로 위쪽에서 요걸 가지고 오고 아래쪽에서 요걸 가지고 오죠. 네. 예, 요거 뭐냐면 얘는 내가 지형 토큰을 지불할 때 얘를 지불해서 아무 지형이나 하나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보너스 지형이 있으면 강탈하기를 좀 더 쉽게 써볼 수가 있겠죠. 네. 얘는 뭐냐? 한 차례에 해당 플레이어는 행동을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내면 행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개를 낸다 그러면 두 번 더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약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어, 오케이. 다만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번에 뭔가 행동을 하면 그만큼 내 행동에 이 밸류가 지불할 수 떨어지죠, 있는 밸류. 코스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행동을 연달아 하는 게 꼭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연달아 시켜서 뭐야 이걸 내가 원하는 걸 바꾸고 그걸로 또 바꾸고 그걸로 인해 또 바꾸는 방법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콤보가 된다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제약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구만, 실력. 네, 여기 보면 작은 굴 3개째, 5개째에 각각 이런 추가 턴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사냥을 하면 추가 행동을 하나씩 받을 수가 있고 큰 굴은 놓을 때마다 요거 추가 지형 하나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얻는 타이밍이 내 액션이 끝나고잖아요. 아니요, 그쵸. 즉시 쓸 수 내가 있나요? 요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룰북에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근데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왜냐면 행동 두 차례를 연두해서 끝내고 내가 턴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그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먹이 사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위치가 되면 사냥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요게 연달아 두 개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냥감은 같은 종류의 사냥감은 한 개씩만 사냥할 수가 있어요. 음, 보시면 5종류의 사냥 토큰, 6종류 아니에요? 네, 4종류예요, 4종류. 레빗이 다른 게 두 두 개 개예요. 있어요. 그게 있구나. 네. 5 그래서 종류. 이제 얘까지 5종류죠. 5종류고 토끼만 2개. 그리고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명만 5종류를 모을 수 있다. 그마저도 안 될 수도 있겠죠. 2개씩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사냥감도 쟁탈전이라고 보시면 이런 거 되고요. 가능하다 결국은 이런 거. 요것도 견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요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내 늑대들을 자꾸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행동이 소모되죠. 세 칸이에요? 아니면 세 마리인 거예요? 이게 3마리가 각각 3칸에 위치해야 됩니다. 네 아까 네, 뭐 이렇게 위치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3칸을 점유해야만 가능하다. 완전 네. 네.
그리고 설명을 안 한 게 또, 점수 설명드려야죠. 요 칸 쫙 빼보시면은 여기 점수들이 있어요. 요 각각이 공개되는 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칸에서 제일 큰 점수만 가지고 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 사냥 점수는 누적이에요. 어우. 와, 사냥 점수가 제일 크네. 잠깐만. 사냥 점수가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제일 큰 점수만 가지고 가나 봐요. 어, 예, 표시가 제가 헷갈렸어요. 네. 요 너무 다르다 싶었어.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받으면은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뭔가를 보다가 헷갈렸어요. 네, 무조건 제일 큰 점수, 각각의 영역에서 제일 큰 점수 하나만 가져갑니다. 5마리 다 가지면 사실 점수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이 승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달빛 보드로 가봅시다. 문라이트라고 해서 달빛 보드가 있는데 이 맵에서 제거되는 모든 종류의 토큰은 1일부터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 떠돌이 늑대를 지배를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제 늑대로 교체가 되죠. 그럼 요 맵에서 제거되니까 얘가 일로 가요. 만약에 두더지님이 제 늑대를 강탈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다. 그럼 얘도 제거가 되죠. 그럼 얘도 일로 갑니다. 이게 참신하다는 거였구만. 예, 그래서 이 행동이 쌓여서 여기까지 가면 왜 여기가 아니면 여기는 2플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3플레이어는 여기죠. 여기까지 가면 소승달 지형에서 승점이 계산이 됩니다. 지형. 예, 소승달 지형.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맵인 거예요. 요만큼 맵 안에서 점수가 계산이 돼요. 네. 점수가 계산될 때 이 지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무리는 얘를 가져갑니다. 4점이에요. 두 번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요 아래쪽에 2점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죠? 영향력은 얘, 1분. 늑대는 1점, 아, 큰 굴은 3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얘가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동률이면 대장 늑대가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네. 그것마저 동률일 땐요? 그것마저 동률이면 그냥 그 2등 점수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거에서 나눌 수 없게 돼 있네. 승점 토큰을 맞아요. 낮은 점수의 요 2점짜리 토큰을 요건 아무도 못 가져가고 1등이 2명이면 2등 점수를 둘이 가져갑니다. 2등이 동률이면 아무도 못 가져가요. 1등은 먹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은 먹고 2등이 2명이다. 그럼 2등은 못 그러면은 아무도 못 먹어요. 2등 점수는. 1등이 2명이다. 그러면은 둘 다 2등 점수를 가져가고 1등은 아무도 못 먹죠. 먹고 2등을 못 먹겠네요. 2등도 2등은 못 먹어요. 3등이 된 거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초승달 지형에서 마무리가 그러니까 초승달 지형에 누군가가 이거를 배치를 시키면 그 플레이어의 차례가 다 종료되면 점수를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반달이 되면 반달 지형의 점수를 계산하고요. 네. 보름달이 되면 보름달 점수를 계산을 하고 보름달까지 계산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그 차례의 플레이어가 보름달을 채운 상태에서 차례를 종료하면 점수가 계산되고 그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네. 게임이 끝나면 요 승점 토큰들 그 다음에 보드의 점수들을 다 더해서 1등을 가리게 되고요. 만약에 동률이다. 동률이면 이 토큰, 승점 토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점 토큰의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이거도 동률이다. 늑대를 더 많이 배치한 사람이 이깁니다. 배치? 요거는- 배치면 여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요. 빠질 수도 있죠. 이 모든 지형에서 내 늑대가 제일 많은 사람. 이걸로 세면 안 되네요. 이걸로 세야 안 되네요. 되죠. 네. 빠진 것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람이에요. 소승달 끝나고 나면 반달로 이동시켜 놓고 여기죠. 반달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놓여 있는 것도 반달로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아, 야, 시스템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 각각의 지형으로 이동해서 늑대들은 지형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고 불은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 행동 토큰도 되게 좀 아까 전에 티아님은 연달아 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효과적인 게 이거를 내가 채웠다. 내가 이번에 지금 점수가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냥 조금 더 해가지고 채워버리면은 내가 1등 해버리죠. 아, 이 액션 토큰도 쓰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죠? 이걸로 뭔가를 제거를 하거나 지배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어. 쫓아낼 수 있을 때 얘기죠. 그것도. 오케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시작. 초반 처음에. 배치. 참신. 배치는 1등, 2등, 그러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플레이어, 3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1번 플레이어 순서대로 네. 배치를 하게 되고요. 배치는 부하늑대랑 이 대장늑대를 한 세트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시작 타일 여기서 배치를 합니다. 이게 시작 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은 아무렇게나 1번, 2번, 3번 일단 아무렇게나 배치할 수 있어요. 어디든. 그리고 두 번째 배치할 때가 중요해요. 두 번째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쪽 지금 지역이구만, 그쪽 지역. 요 협곡 위쪽에 배치를 했죠? 그럼 두 네. 번째 늑대물인 아래쪽에 배치해야 됩니다. 어허. 해보시죠. 네, 이거. 3인풀인데 2인풀에서 보시면은 이 2인풀도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는데 그때는 소승달이 아닌 지형에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배치 초반에 처음에. 초반에 배치 그거 규칙이 있을걸요?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나오게 해야 되나? 네 하나씩 이렇게. 이러면 하나씩이 아니네. 하나씩. 아까 전에 어차피 제 것 이거 다 네, 다시 부를 쪼개가지고 거긴 다시 한데. 불러오셔야 돼요. 다시 다시 부를 거긴 한데 요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영상이니까요. 하나씩 배치돼 있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씩이면 돼요. 그러면 룰 설명 끝난 걸로 보고